고요한 삶이 지닌 이점. 고요한 삶은 아주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어떤 이점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이점은 사회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침묵을 지키면 다른 시간에 들어선다. 주변의 동요를 마주한 채 한결 느리고 절도 있는 시간 속으로 2015년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온 세상을 불안하게 만든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였다. 몇 주 후 잠을 잃은 사람들이 최면 치료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낮에는 온종일 미디어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집어삼킨 영상, SNS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로되는 메시지들이 그들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고 그 모든 것이 엄청난 먹구름을 형성해 다른 일을 손에 잡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내면의 침묵을 수행했다면 상황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뉴스를 아주 조금씩 듣고 며칠 동안 SNS를 끊고 불안을 야기하는 긴 대화를 피하라. 이것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우정어린 마음으로 모두에게 조언했던 바다. 스트레스와 잠재적 불안을 줄이고 거기서 비롯된 공포, 세상에 널리 퍼진 부정적 의식을 약화하는 행동이다. 침묵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소란을 피하면 눈앞의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미디어 혹은 중립성이 의심되는 자칭 전문가의 분석을 맹목적으로 쫓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마주치는 갈등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불쾌한 이메일에 답하기 전에 긴 호흡을 내쉬며 밤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침묵의 실천은 가시덤불에 꽃을 피운다. 인간은 모방을 통해 많은 일을 해낸다. 조용한 사람과 몇 분간 함께하면 자기 내면의 리듬이 변하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다. 존재 상태는 쉽게 전염된다. 따라서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 모두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주변의 불협화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보태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자.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기다리는 사람, 친구들과 술 마시기보다 개와 산책하길 더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끄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흔히 침묵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요즘처럼 소음과 영상,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는 특히 그렇다. 숨을 좀 돌리고 싶긴 하지만 그러려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이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도전에 맞서야 한다. 바로 결핍감이다. 모든 상황에 씨앗을 뿌리는 불만족 또는 결핍을, 물론 이 말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부정적이거나 고통의 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잠재적으로
결핍 또는 불만족의 원천이라는 뜻이다. 이를 블레즈 파스칼의 방식으로 달리 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은 친구들끼리 가만히 앉아 여름밤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다. 사진을 찍거나 트위터를 하지 않은 채 말이다. 물론 당신은 공유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의도는 좋다. 그러나 그 장면을 잠시 느리게 돌려보자. 저녁 8시 반이다. 친구들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있다. 분위기도 흥겹고 주말이라 마음도 느긋하다. 모든 일이 더없이 근사하다. 그러나 겨우 몇 분이 흘렀을 뿐인데 조미수심 혹은 권태가 느껴진다. 우리는 무엇을 더 기다리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 것일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도대체 왜 드는 것일까? 원래 파스칼의 말은 이러하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서 온다.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머물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부처가 말한 불만족 또는 결핍을 놀랍도록 잘 드러낸다. 아마 당신도 알 것이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공허, 몰이해, 잠재적 두려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등 그 자체로 충분히 불쾌한 그 느낌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듯하다. 인간이 한순간이라도 멈춰서서 침묵 가운데 자리하면 피할 길 없이 자신의 결핍과 맞대면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결핍 속에 자리 잡고 앉는 일, 결핍과 함께 앉아있는 일은 감정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감정을 곱씹으며 키워나가길 멈춘다면 말이다. 하지만 슬픔, 죄책감, 결핍감 같은 몇몇 감정은 더 오래 지속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되새김질하고 곱씹기 때문이다. 그저 관찰만 하는 감정, 즉 텅 빈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 감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순간적인 존재를 받아들여 보라. 그러면 고요가 나타난다. 그 무엇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분주히 움직일 때 가만히 앉아 침묵을 길들일 수 있다. 우리는 고독이라는 말을 자기 자신과 다시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해한다.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내면과 이어지기 위해 공간과 시간을 갖는 느낌. 그러니 합의된 고독에 관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살찌울 내면을 향한 편안한 방향 전환에 관해 말할 것이다.
일부러 자발적으로 고독을 찾을 때 우리는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계획을 짜기만 해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나아가 참 자의 양지 바른 기슭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기슭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지혜는 반복하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뇌는 반복을 통해 배운다.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해 원하는 결과에 이뤄야 한다.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거듭하면 뉴런들 간의 접속이 강화된다. 여러 차례 반복하면 당신의 뇌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당신 내면에 자리 잡은 새로운 길이 차츰 넓어지고 길가에 꽃이 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 마음은 나무 모양으로 작동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습관을 하나 바꾸면 예컨대 하늘을 더 자주 바라보거나 복식 호흡을 하거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뇌 전체가 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인다. 서로 맞물리는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잇따라 넘어지는 도미노처럼 아주 사소한 훈련이 지형을 모두 바꿔버린다. 고요한 삶을 위한 침묵 길들이기.